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제부터 사실 시장이 약간 변동성이 좀 심화됐던 시장 속에 굉장히 난잡한 시장의 흐름이 좀 있었죠. 오늘도 사실 굉장히 강력한 주도주는 존재를 했으나 그 외 몇 개의 섹터는 굉장히 또 난잡한 흐름 속에서 시장이 좀 등락폭을 보이다가 마무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중 한때 또 환율이 다시 1170원을 넘어가면서 지수적으로 좀 흔들렸었는데요. 그래도 일단은 뭐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장을 굉장히 좀 핫하게 했던 종목군들이 잘 가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저 또한 최근 며칠 동안 시황 이야기를 주로 다뤘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많이 안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하락장을 겪고 난 이후에는 시장의 주도주가 바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또한 그런 주도주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고요. 뭐 아주 가까운 몇 개월 전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시장에서 갑자기 떨어지고 있던 두산중공업이 어느 날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하고 상승을 하게 되죠. 그거는 어떤 이슈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두산중공업이 상승을 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원전 테마가 붙죠. 정치인들의 이 탈원전에 대한 이슈와 이 한미 정상회담이 이슈를 만들어 주면서 거대 테마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6월 한 달을 그러한 테마가 시장을 이끌어 갔고, 뭐 또 7월달 2차 전지와 백신의 흐름이 이어졌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더나 이슈가 그 주변 종목군들을 끌고 가게 되고, 다시 한번 확산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러한 코로나 관련 섹터들이 한 두 달 굉장히 뜨겁게 시장을 달궜습니다. 백신 관련된 mRNA 관련주, 뭐 치료제 관련된 뭐 경구용 치료제 등등 그런 종목군들이 바로 엊그저께까지 굉장히 뜨겁게 시장을 달궈주었죠. 그리고 시장이 하락할 때 한 번 더 시장을 끌고 갔던 게 어떤 종목입니까? 뭐 SK바이오사이언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7월 달부터 굉장히 강력한 시장 주도주였고, 다른 종목은 뭘까요? 바로 신규 상장을 했던 카카오뱅크라든지 크래프톤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을 끌고 올라왔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 다 주춤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또 9월 달에 새로운 뭔가의 주도주가 탄생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정확하게 이런 섹터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에 대한 변화를 준비하고 또 공부하고 대비하고는 자제가 저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아무래도 개별 종목들을 많이 언급드리기보다는 현재 강력한 시세를 혹은 강한 거래 대금을 동반했던 종목군들 위주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테마가 바뀌고 한 번 더 주도주의 이 섹터가 정해진다면은 또다시 약 한 달간의 랠리를 저는 펼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뭐 지금까지 느껴지는 거는 뭐 게임주가 오늘 굉장히 강했는데 기존의 대장주급의 종목군들이 중국의 이 게임 산업 규제로 인해서 대폭 폭락을 했다가 반등하는 부분이라 다시 한번 고점을 경신하고 올라간다면 이 또한 하나의 강력한 주도 테마가 될 수도 있겠죠. 또 한편에서는 수소 섹터라든지 친환경 섹터가 움직이고 있다. 이 부분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9월 달에는 수소 관련된 일정과 뭐 오늘 그러니까 어제 발표된 현대차의 9월 독일 전시회에서 9월 7일 날뭐 비전 선포를 하겠다라는 부분 등등, 그리고 10월 달에 탄소 감축에 대한 이 정확한 보고서가 10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친환경 종목군들이 어찌어찌 하든 시장에서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 투자 아이디어로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어떠한 종목이 대장주를 할지 매일매일 연구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치료제라든지 과거의 주도주 섹터에 연연하지 말고 또 새로 올라오는 종목군들을 잘 노려보시면 좋은 기회가 있겠죠. 자, 바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일 미 증시의 영향에 따라서 갭 상승 출발 이후에 바로 좀 차익 매물이 출현하면서 좀 밀렸는데요. 내용으로 보면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다소 미 증시도 주춤을 했으나 개별 종목 호재로 인해서 상승을 좀 이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S&P 나스닥 등등 다 상승이었는데 보면은 지금 백신 섹터도 미국에서 좀 흔들렸죠. 최근 미국의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뭐였냐면 2차 전지 소재, 그 다음에 백신, 그 다음에 일부 몇 개 반도체 종목군들,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등이었습니다. 치료제 섹터는 이미 다 죽었고요. 머크가 경구용 바이오제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치료제가 너무 핫한데 지금부터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백신 또한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본다면 저는 SK 바이오 사이언스 하나만 딱 보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조심해서 하더라도 단타 정도로만 볼 예정이니까요. 그 외에 미국에서 전일 TSMC의 가격 인상 이슈, 그다음에 웨스턴 디지털의 일본 키옥시아의 인수설 등이 나오면서 반도체 섹터가 대거 상승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회원님들하고 이 반도체 sek터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좀 들어가기는 약간 부담이 됩니다. 역배열에서 올라왔다가 매물을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횡보의 모습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모습 때문에 오늘 아침에 반도체는 좀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흐름은 괜찮았는데 윗꼬리가 너무 많이 달리는 모습,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서 체크를 하고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수적으로 다시 시장을 좀 바라보죠. 지수적으로 코스닥 지수를 보면 코스피보다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심복을 회복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옆으로 횡보를 보이면서 조정을 받을지 아니면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갈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코스닥의 이 상승은 비정상적이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많았던, 그리고 코스닥 150 종목 위주의 상승이었고 시가총액 상위 5위 안에 있는 코스닥 종목군들이 폭등을 하다 보니까 보면 다 올라갔죠. 근데 펄어비스가 25%, 1.3% 가지고 있는 게 25%가 올랐다. 그러니까 비중이 1.3%짜리가 25%면 또 많이 오른 거죠. HLB도 1.3%가 6% 올랐으면 많이 오른 겁니다. 여기에 이제 카카오게임즈 1.5%짜리가 11%. 즉 이게 전체 세계에서 5% 이상 넘어가는데 비중이 이게 이렇게 올랐다면 나머지 종목군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시장을 끌고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이 오늘 좀 힘들고 버거운 모습이 좀 이어졌는데 지수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갭 메우기가 한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갭 메우기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점을 저는 노려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에는 굉장히 좀 시장 대비 강력한 종목 안에서 매매를 하는 게, 혹은 이슈와 테마가 붙는 종목군들 위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카페 간단한 내용들은 다 정리를 해놔서 그거는 나중에 카페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런 부분은 이제 다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에 그냥 제 일기처럼 써놓은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됐죠. 그리고 내일 밤 11시에 미국에서는 파월의 잭슨홀 미팅이 이어집니다. 잭슨홀 미팅,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저는 시장에 별 큰 영향을 줄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번에 일어난 금리 인상 저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개인적으로 말을 하고 싶습니다. 금리 인상이 됐다라고 해서 지수가 막 빠지고 유동성이 급격하게 축소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금리 인상의 속도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속도는 너무 빠르면 또 약간의 이제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속도를 잘 맞춰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왜? 경기가 호황이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있었는데 그 당시 국내 경기가 그렇게 좋지 못해서 그 금리를 안 올렸죠. 안 올렸을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들이 대거 자금을 팔아버렸습니다. 네, 금리 역전 현상이라고 하죠. 자, 그렇게 되면 신흥국인 우리나라 시장에서 달러가 빠져나가고 더 높은, 더 좋은 안전한 나라로 돈이 옮겨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은 이 기축통화를 가진 국가보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오늘 한국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만약에 금리를 인상 안 한 데다가 앞으로도 조금 보수적으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델타 변이 때문에 환경이 어려워서 말을 했으면 대폭락이 나왔을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오늘은 잘 넘어갔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장중에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금융주들 좀 움직이고 그랬는데 저는 그냥 이쪽은 단타의 영역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단기 이벤트 소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어제부터 조심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신경 쓰면서 보면 좋겠고, 오늘 시장 하이라이트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게임주 저희도 오늘 시가 이하 공략을 했던 게 이 게임주를 들어갔어요. 저희는 사실 카카오 게임즈를 매매를 했는데 이 펄어비스가 이제 게임스원에 참여하는 내용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이 영상을 여러 번 돌려봤어요. 사실 아케이드 게임에서 이 영상이 공개되고 이게 상한가까지, 그러니까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갈 내용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 그래픽이라든지 그런 부분 굉장히 우수했고, 제가 보기에는 딱 이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도깨비의 그래픽은 펄어비스가 자체 개발한 신형 게임 엔진으로 만들어졌다. 마인크래프트나 로블록스나 네이버 제페토 등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대부분 조악한 그래픽을 갖고 있는 것과 달리 유려한 디자인과 완성도 그래픽으로 만들었다라는 부분이 이 펄어비스를 엄청나게 날린 것 같습니다. 사실 메타버스 승부수, 자체 개발 게임 엔진으로 메타버스 세계관 구성, 이게 사실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헷갈려서 사실 오늘 펄어비스에 베팅을 하지는 못했어요. 카카오 게임즈는 여러 번 매매를 했는데 펄어비스를 매매를 못한 게 조금 아쉽다 정도로 느껴집니다.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들 확실하게 게임주를 매매를 하셨으면 제가 봤을 때 잘한 매매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NC소프트, 블레이드 앤 소울 망작 이슈가 나오면서 대폭락이 나왔죠. 저도 사실 오늘 아침에 폴더블 폰을 매매하고 삼성의 코세스, 그 삼성 내일 있는 이 메타버스 관련된 일정이 있어서 포세스를 저는 또 추천을 준비해서 나왔었고요. 오늘도 추천을 해서 전량 매도를 했는데 회원님이 이 NC소프트 망작 이슈가 있다 해서 카카오 게임즈를 매매를 했었습니다. 내일도 한 차례 올라갈 것 같고요. 사실 카카오 게임즈 이런 구간에서 한 차례 들어갔고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오늘 같은 날 이런 흐름은 어떤 모습이냐, 아일랜드 갭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시가 부분 베팅 유효한 자리에서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매매를 하기는 했는데 좀 만족할 만한 매매가 안 돼서 좀 부끄러운 매매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위로 오는 매매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수익 실현은 됐는데도 조금 아쉬움이 많았던 매매고, 프로그램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좀 올라온 케이스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 크래프톤도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이었고요. 크래프톤은 잘 매매를 해서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서 잘 차익 실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주 이런 의미 있는 구간에서의 반등, 그런 부분을 잘 신경 쓰고 매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펄어비스가 지금 일단
시간 외에 좀 상한가까지 거의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좀 모습을 보였는데 이거는 통상적으로 그런 거예요. 네, 사상 최대 거래 대금이 터졌을 때 종가 베팅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종가 베팅을 같이 들어갔고요, 펄어비스에. 그래서 시간 외에 마지막 타이밍에 일단은 다 팔았습니다. 뭐 상한가보다도 내일 가봤자 뭐 이 근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메타버스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판 거고, 나중에 이 종목 이 거래 대금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지금부터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펄어비스의 메타버스가 연동이 된다라고 했을 때 게임의 대장주를 바꾸려고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을 잘 해석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펄어비스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로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NC소프트는 어떠냐? 자, 그렇다면 NC소프트는 어떠냐 좀 볼게요. 많이 빠졌죠.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내려왔고 그동안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내려오는 모습을 한번 봐볼 생각이에요. 사실 그간의 이 상승 구간 동안 이 장기 이평선을 쉽게 깨지 않았던 종목인데, 웬만하면 이 장기 이평선을 다 타고 가던 종목이, 그러니까 그만큼 회사의 성장성이 강했다라는 거죠. 회사의 성장성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건데, 이번에 이러한 지금 하락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장기 이평선까지, 그러니까 밑에는 300일선인데 300일선까지 깨는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는 한동안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이제 이 이격도가 크기 때문에 한동안은 올라가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 그럼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 라는 관점에서 저는 보면은 한 번 더 빠질 거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한 65만원 선까지 온다면 단기 낙주 매매로 좀 봐볼 생각이고요. 이런 대형주가 헤드앤숄더를 또 만들어서 빠졌기 때문에 좀 아래 구간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시장이 약간 좀 애매한 게 종목군들을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폭락을 이유를 만들어서 시키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마음에는 안 든 구간이 좀 많습니다. 자, LG화학을 보죠. 아니, LG생활건강. 이 종목의 성장성이 꺾였나요? 그런 건 아닌데 한 번씩 장기 이평선을 강하게 훼손하는 적이 있어요. 올라가긴 하는데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좀 약간 늦을 수 있어요. 반등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래서 NC소프트도 그런 관점에 단기 낙폭 과대 성향의 매매는 가능하나 추세적 반등은 조금 어려워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뭐 NC소프트, 리니지 월드가 좀 잘 된다면 좀 몰라도 그러기 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개인적으로는 이 저축은행 종목군들만 좀 매매를 좀 했었는데, 제주은행이라든지 사실 그 전에 다 시그널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쪽 약간 수익 내고 좀 나왔던 거 말고는 뚜렷한 매매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자, 폴더블 폰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내용이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파인테크닉스가 오늘 신고가를 만들었고 KH 바텍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폴더블 폰의 거래 대금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고점을 넘길 수도 있는 흐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그래서 핵심 종목 안에서 실적이 나오는 위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KH 바텍, 그다음 파인 테크닉스 있는데, 파인 테크닉스는 이런 부분이 아직 검증이 좀 덜 됐어요. 종목이 검증이 좀 덜 돼서 얼마나 될까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KH 바텍을 좀 노려볼 거고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재료적으로 계속 이 데이터가 쌓이면서 올라가는 케이스라 그 데이터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전일에 이어 오늘도 친환경 섹터가 좀 강했는데, 일단 수소에 대해서 현대차에서 이슈가 좀 나왔죠.
수소 관련된 이슈가 하나 붙었습니다. 어제도 이런 이슈가 좀 있었고 오늘도 수소사회 비전기술 이슈를 현대차에서 만들었고요. 글로벌 행사 하이드로젠 웨이브 온라인 개최를 한다. 수소 에너지와 활용 청사진 다양한 제품을 소개. 9월 8일부터 킨텍스, 9월 7일날 독일 등등 이런 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잘 읽어보면은 이 수소 에너지 패러다임을 통한 하는데 수소 관련된 자동차, 모빌리티, 부품 소개하는 거 현대 모비스에서,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 소개하는 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수소차 부품 연료전지가 움직일 겁니다. 수소차 현대와 수소차 연료전지를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현대그룹사 계열은 뭘까요? 저는 이게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군들 잘 찾아보시고요. 이런 비전 딱 해가지고 이 4명 9월달에 또 이 수소 연합회 수소산업 밸류체인 확대를 추진하는 이 수소사의 구원을 위한 이런 것도 조만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내용이 하반기 수소 혹은 이 친환경 탄소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연결지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국내 친환경차 돌파, 즉 전기차의 이제 인프라 스트럭처로 많이 옮겨져 가고 있다라는 점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종목군들을 좀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외에 이제 홍준표 관련된 이 정치테마주, 그 다음에 일진에너솔루션 관련된 종목군들만 올랐는데 사실 보기는 좀 어려웠고, 삼성 관련된 이 이슈 조만간 다시 종목군도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며칠은 좀 힘든 거라고 좀 보여주고요. 어제 이제 휴캠스라는 종목을 말을 했는데, 이 휴캠스의 거래 대금 이 부분을 저는 참 좋게 바라봅니다. 어제도 여러 차례 매매를 했었고 오늘도 좀 매매를 해서 일단 좀 가지고 넘어왔는데, 이 거래 대금 차원에서 그리고 수렴 차원에서 잘 봐야 되는 좀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량을 좀 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이 종목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들어왔던 이 거대 자금, 공매도를 이겨낸 자금이에요. 이날 공매도 폭탄 떨어졌어요. 공매도 폭탄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공매도가 없었고, 내일 이런 호재성 이슈, 또 1,000억에 가까운 돈을 시설 투자를 한다라는 호재성 이슈와 탄소 배출권 거래, 이 부분이 아직 부각이 안 됐습니다. 탄소 배출권 가격이 3배가 올랐는데, 그러니까 유럽에서 3배가 올랐으면 국내에서도 분명히 오를 건데 아직 부각이 안 됐어요. 그럼 탄소 배출권만 해서 연간 영업이익이 500억이 늘 수도 있다라는 계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이제 정확히 계산을 안 해봤는데, 그게 올라가 버리면 여기에 150이 플러스 돼 버리죠. 그럼 400억, 500억, 450억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게 이제 대폭 올라가 버리는 마술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소 배출권 연간 160만 톤을 판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회사 잘 봐야 되고, 이번에 들어온 거래 대금이 저는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각각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종목군들을 잘 보시고요. 그 밖에 유니드라든지 종목군들 강하게 올라왔죠. 조금 밀렸을 때 이 다시 추세 구간으로 돌아올 때 좀 봐야 될 것 같고, 탄소 중립은 계속 관심을 저는 가져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이 들어요. 탄소 중립 쪽 섹터, 그리고 엔터주 YG 엔터를 제가 계속 리뷰를 하고 있는데, YG 엔터 저는 가장 기대되는 섹터가 YG 엔터라고 좀 보여줘요. 수급도 좋고 한번 눌리면은 편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약간 추세를 타고 가면서 편입을 하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네요, 편입 자체가. 그래서 이런 구간들 혹은 시장이 급락할 때 편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쪽에서 하반기에 대폭 늘어나는, 다른 애들보다 좀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네, Y자를 좀 봤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 달까지 해서 네,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화요일까지만 아마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카페에 시청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